국회 앞에 달려가서 총을 막 계엄군에 총을 쏘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 쏘지 말라고 했던 우리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에요, 그게. 이거 쏘면 어떡할 거야? 정신 나간 놈들이 쏠 수도 있잖아. 저거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쏘자. 안규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안규령 대변인의 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의 후손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계엄군 총을 잡고 야, 이 자식아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다 그런 행동이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야. 여자 아나운서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 안중근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의 핏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그 정유재난 때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제1부장 송희립 장군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말이지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도 시민을 향해서 발포해서는 안 된다. 계엄군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산 송씨 송혜교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 기소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고 유죄를 때렸던 판사가 있어요. 1심에서 그 아들내미한테 사형을 준 판사. 조국한테 그거 기소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장관직을 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던 여상규가 바로 그 놈이에요. 참 이 판사와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정말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너무 서민을 괴롭히는 어떤 판사들밖에 없었어요. 검사들밖에 없었고,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것도 1986년도에 부천경찰서 권인숙 양 성고문 피해 사건 때부터 사실상 결성되기 시작해서 87년도에 민주화 사범들을 전부 다 변호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지, 사실상의 70년대에는 그런 단체가 없었어요. 80년대 초반이나 이런 때는. 영조라는 임금은 하등에 쓸데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임금이다. 오히려 사도세자가 오히려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아주 현굴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노론이 일당주의로 이 언론을 모두 장악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도세자는 미친놈이고 영조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서울대 국사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하고 있다. 사실상 친일파를 척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론을 척결해야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산다. 제가 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느냐라고 우리 와이프가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요. 아니 작년 12월에 당신한테 처음 전화 와가지고 송영길 대표입니다 라고 말했던 송영길 대표한테 왜 그래 정을 주느냐. 내가 그랬어. 소론이다. 여산 송씨다. 내가 그랬더니 그게 그래 중요하냐고.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지만이 국사편찬위원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지금 독립기념관장, 지금 한국학연구원장,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전부 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장, 이 5개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관장하는 5개 수장은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노론이에요 다.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조금도 항의를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여산송 씨의 송영길 대표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론 세력이 가가지고 소론 학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님이 대권을 한번 잡아야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역사책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감동하셔서 전화를 하신 제가 여산송 씨의 후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노론의 기본이 뭐냐? 사대주의. 우리보다 센 놈이 있으면 만화책처럼 모시는 거를 잘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모시고 또 그 앞에는 이회창을 모시고 그 앞에는 또 김영삼이라는 날라 들어온 사람을 모시고 전두환이라는 군부 세력을 모시고 또 그 앞에는 일제를 모시고 다 모신다 이 말이에요. 왜 모시는 데서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심을 받는 데서 직성을 풀린다. 왜 대통령이 나에게 굴지 않느냐?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그래 뭐 저쪽은 뭐야? 모시는 데서 적성을 모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김일성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 만세 한 것도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센 놈이 왔다 이 말이야. 알아서 기자 이 말이죠. 전두환이가 또 조선일보 불러가지고 야 허문도를 사장 공보 수석으로 쓸 테니까 너가 뭐 해줄래?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 쓰겠습니다 했잖아. 그래 조선일보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관공서에 동아일보를 밀어내고 조선일보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권력이 됐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운형 선생이 소론입니다. 안중근 선생이 소론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소론입니다. 대종교의 홍합나철 선생이 소론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이 소론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소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소론이에요. 김대중 선생이 뭐야? 민주당 신파로서 소론입니다. 김영삼이 뭐예요? 민주당 구파로서 노론인 거예요. 밖으로 찾아간 거야.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송영길. 목포의 13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이 하이도를 비롯한 전라북도, 무안군, 신안 이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뭐냐? 일제가 1920년하고 30년대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서 여기 갯벌 지역을 모두 다 간척해가지고 목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척 사업에 동원됐던 그 하이도하고 암태도하고 안좌도 하고 팔금도 하고 이런 데에 모든 이주민들이 목포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조선 임진왜란을 담당했던 선조가 자기 네 번째 공주가 있었어. 네 번째 딸이 있었다 이 말이야. 정명공주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혼수로 선조가 얄궂은 행동을 해요. 저기 하이도에 새로 개간한 땅이 있으니 그 개간한 기념으로 혼수로 4대까지 이 공주가 결혼해서 4대까지는 세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에서 나는 거는 전부 다 정명공주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냐면 그 정명공주가 나와가지고 4대까지 갔어요. 풍산홍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거든. 그래 풍산홍씨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그 4대가 다 갔어. 4대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겠죠. 정책적으로 많이 보냈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 4대가 다 끝났는데도 풍산홍씨 집안에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4대가 끝났으니 우리는 세금을 안 내겠소라는 마을 촌장들을 감옥에 가두고 불법 구금하고 두드리 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히려 전체 토지 그동안 개간했던 전체 토지 있잖아요. 전체 토지의 그 수조권을 전부 다 빼들어 버려요. 여기에서 하위 3도의 노동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려 330년 동안 투쟁합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좀 그만하겠지, 이제는 항복하겠지 아니에요. 돌려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1920년까지 와요. 정조 임금님이 이 청원을 들어요. 1800년에. 그래 좋다. 우리 왕실에서 이제 더 이상 풍산홍씨에게 명하노니 이제는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네이버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통보가 돼요? 아니면 편지라도 있습니까? 어명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 풍산홍씨의 노복들이 그거를 딱 알고 한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을 패인 거야. 납치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 이놈들은 반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저 평양으로 유배를 보내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고쳐질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30년을 더 와가지고 일제시대에 하도 투쟁을 하니까 일제총독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다 역으로 잡아들이고 엄청나게 이래 해가지고 암태도 하이도 이 주민들은 이 330년의 빛나는 투쟁을 어떻게 돼? 이긴 역사적 경험을 갖고 1920년 30년 내에 목포시로 왔던 분들이 이분들이 1940년대까지 이 이주가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목포 하이도에서 신안군 하이도에서 이 이주를 중에 대열에 끼어가지고 엄마하고 따라온 사람이 누구? 김대중 대통령. 절대로 불의에 굴하지 말고
330년을 싸우더라도 정의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에 가서 머무른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이런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야. 목포에서 잘 일하고 있던 어부 하나를 중앙정보부에서 붙잡아가지고 이 새끼 간첩이다. 간첩이라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월북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다. 이거. 그런데 월북한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돼? 거기에 왔어. 진도로 몰래 들어왔어. 그 북한에서 일을 시켰어요. 네가 남한에 있는 가족하고 접선을 해갖고 뭐 좀 해봐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와가지고 접선은 못하고 참아. 그냥 머무르다 갔어. 아니 그럼 아버지가 왔는데 당신 빨갱이니까 나가시오 하는 그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아들이 한 3박 4일 그 북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밥 드리고 해가지고 잘 대접해가 다시 보냈다. 그걸 붙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도 가족이 있잖아. 거기서 다시 장가를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려보낸 거를 중앙정보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3년이나 지나가지고 알아가지고 진도까지 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와가지고 이 새끼 간첩이다. 그래갖고 2번에 걸쳐서 전 진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맨 처음에 그 월북 아버지 했던 그 가족 아들 있죠. 글만은 결국에 어떻게 돼? 사형을 때리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저거 엄마, 저거 마누라, 저거 아들, 저거 삼촌.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핵심 조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서울에 살던 십촌 아저씨. 왜 그 십촌 아저씨가 주목이 됐게? 대학 다닌다고. 그 십촌 아저씨가 대학 다니는데 연세대 다녔어요. 우리 송영길 대표 선배야. 연세대 다녔는데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집에 묵겠어요? 그 십촌 아저씨 집에 가서 묵지 않겠습니까? 그래 십촌 아저씨 집에 가서 일주일간 묵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중앙정보부에서 뭐라고 그걸 공작합니까? 동조죄다. 뭔가 서울에서 이 의식화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진도에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때마침 와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의식화가 됐을 거다. 그러고 며칠이나 불법적으로 가다놓고 고문했죠. 90일 동안 8명의 가족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뭐 옷 뺏기가 때리는 거는 기본이고 나이 60 대신 그 어머니는 실어증에 걸려. 실어증. 그래가 60 대신 그 어머니가 받은 형량이 몇 년? 15년. 저거 아들은 사형. 그런데 더 웃긴 거 저거 엄마를 야 이래 하면은 네가 불면은 어떻게 돼? 너가 아들을 살려줄게 이래가지고 저거 엄마가 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 저거 아들이 확실하게 자백이 나왔다고 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형을 때려.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이 김대중 한 명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중앙정보부는 그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얼마나 머리털이 빠졌겠나. 오죽 그거 했으면 뭐야 진도에 그 말도 안 되는 김정인이라고 하는 어부를 붙잡아다가 그날 일을 치느냐라는 진실 화해를 위한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을 내려가지고 국가가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진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도 2달에 걸쳐가지고 2달 사이에 2번에 걸쳐서 장악했기 때문에 진도 사람들은 한 명만 그런 일이 있어도 확 쫄아가지고 야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뭐라고 하고 갔겠어요? 너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은 너가 다 잡아간다 라고 갔기 때문에 진도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야. 1980년 5월 18일에 벌어졌던 그 광주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도에 그 뒤에 벌어졌던 진도에서 이것도 목포에서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감으로써 그 분풀이 상대를 찾고 있던 내가 김대중을 틀림없이 내가 빨갱이로 몰고 말 거야라고 했던 장세동 중앙정보부장, 그때는 아직 중앙정보부예요.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정보부장의 지휘하에 전두환이가 놀아난 거죠. 저 뭐 진도라고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도께 유명한 섬이 있는데 그 한 두 명 잡으면은 그 뭐 전국적으로 공론화도 안 될 겁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이 전라도 남부 지역의 이 용공 조작 분위기라고 하는 거. 김대중이라는 한 개인을 빨갱이로 몰기 위하여
그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진도 사람들을 굳이 서울로 데려다가 서울에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서울에서 그 용공 조작 사건들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모두 다 받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왜요? 뭐 이쪽 사람들 거의 다 빨갱이구만 이러고 앉아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전두환을 보고 개새끼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